재성이 없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수운이 와도 내 돈이 되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재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게 공통된 목표일 겁니다. 재물을 포커스해서 사주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물을 사주에서 보려면 육친, 십성을 봐야 되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극하는 관리하는 대상은 이제 재성이 됩니다.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가 되고요.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됩니다. 편제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정제는 급여소득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심플하게만 이해하고 계셔도 재물운을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극하는 대상이 사주에 있는지 보고 그 힘을 봐야 되겠죠. 12운송 개념도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12운송이라는 거는 천간 글자가 지지, 12글자 만나서 어떤 힘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해에서는 장생을 하고 인에서는 걸록이 되고 묘에서는 제왕이 되고 미에서는 묘지에 들고 신에서는 절지가 되고 유금에서는 태지가 되고 술에서는 양이 된다. 네 사주의 갑이 재성이에요. 나는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재성인데 갑이 해에서는 장생이 되고 인에서는 록이 되고 묘에서는 제왕이 되고 미에서는 묘지에 가고 신유술에는 절태양으로 약해지죠. 이런 운을 지나고 있으면 재물복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운을 지나고 있으면 재물복이 약해진다. 수비운성만 보고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대입해보면 나의 재복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병사묘에 들면 힘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물의 힘이 좋지 않고 변화가 생긴다. 재물의 상승과 하락,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삼합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세 개의 글자, 생, 왕, 묘의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오행의 성분을 이루는 것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은 쓰지 않았지만 방합은 목을 이루려면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겠죠. 강력한 합으로 이걸 이렇게 있으면 구글자 한다고 하는데 간목이 재성이라고 하면 지지에서 임묘진 이런 글자들이 모여 있으면 재성국을 짜고 있는 거죠. 해묘미가 이렇게 있어도 재성국을 짜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강력한 재성의 힘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서 사주를 놓고 재물 그릇의 크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억 부자 사주입니다. 오늘은 재물을 포커스 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경에서는 을목이 재물이니까 천간에 재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천간에 있다는 거는 남들도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재물이 남들에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지에도 남들도 알아주는데 실질적으로도 돈이 많다. 천간에도 재성이 많고 지지에도 강한 뿌리가 있습니다. 재물의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물의 크기가 크다. 대운도 수운으로 이렇게 가니까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재물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수운이라는 건 바다를 뜻하기도 하니까 해외 사업도 하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천간, 지지에 재물이 강하면 재물 그릇이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었죠. 내가 목이니까 목극토하기 때문에 토가 재성이죠. 여기 재성이 있네요.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이건 정제가 되겠죠.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재물복이 있는 일주를 했는데 을축일주가 1등이었죠. 편제를 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축하는 힘이 강하죠. 순간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소득과 관련되는 재물이 있는 거고요. 일지에 편제도 있기 때문에 사유합을 하고 있어서 연주, 부모 자리에 인자를 가져와서 유산도 많이 있는 분이 됩니다. 겁재가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지만 겁재가 절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겁재의 작용이 크지 않다. 대운 자체가 화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화생토하기 때문에 재물에 유리하고요. 정관이 강하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직업을 가지면서 소득 생활도 하고 재산을 불린 분의 사주가 됩니다. 80억 부자 사주를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토니까 토극수가 되니까 수가 재물입니다.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이렇게 있고요. 지지에는 해자축, 물론 축축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방합으로 수국을 짜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큰 그릇을 알 수 있죠. 다만 이 사주는 정관과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약해지고 있는데 조상덕이 있어가지고 나를 생해주고 있는 인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조는 좋다. 대운도 수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물운이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이신데 재물이 이제 배우자 자리에 있잖아요. 시댁이 큰 부자라고 합니다.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재물글이 튼튼하면 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0억 부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임수니까 수국화잖아요. 화가 재물이 됩니다. 사는 나 입장에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가 되겠죠. 오라는 글자가 있진 않지만 사오미의 방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토라는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재물 그릇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 오하면 말이거든요. 말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재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천간에는 재성이 없어요. 대신 상관 성분이 목이기 때문에 재물을 좀 생해주는 분이 있고요. 금과 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화하고 금이 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구조는 나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대운은 금대운하고 이게 수대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리한 흐름은 아니지만 재물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주가 됩니다. 신금의 모습을 따라서 보석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버셨던 분의 사주가 됩니다. 30억 부자 여성을 보겠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타고난 그릇이니까 자기 사주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사주 그릇을 보고 그거에 맞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화네요. 화극금이니까 금이 재성됩니다. 여기 나랑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가 있네요. 편재가 축토에 신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도 있다. 재물그릇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주는 겨울생이고 수가 너무 많아요. 수라는 거는 관성이잖아요. 7살까지 많으니까 건강에는 불리합니다. 이 재물이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는 불리하고 돈이 새 나갈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그릇만 보면 100억 그릇인데 신약하기 때문에 30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목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 제복이 있는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지 않았고 점점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금이 강해지는 운에는 재생살로 건강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 그릇 작아지네요. 무토가 되기 때문에 토극수 수가 재물이 됩니다. 여기 수가 있습니다. 나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자진 수국을 짜고 있지만 여기 비견이기 때문에 합이지만 좋지 않다. 신금이 있었으면 재물의 그릇이 클 텐데 그렇게 유리한 합은 아닙니다. 천간에는 정제가 일단 없어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주에 비견이 많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재물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정제만 있기 때문에 이게 급여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정관이 잘 자리 잡고 직장 생활하면서 급여소득으로 부를 늘려가는 타입의 사람분이신데 요 대운에 금생수 하기 때문에 식신운이 오니까 식신생재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식신생재 하려고 합니다. 금운에 좋아지긴 하지만 그릇 자체가 사업하는 그릇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본인의 재물그릇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내 재물그릇이 요만한데 내 포부가 이만하다고 하면 이걸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본인의 재물그릇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속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해야 되는 남성. 앞에 분도 비슷한데 이분은 이제 더 그렇습니다. 이유랄까요? 기토이기 때문에 토극수이니까 역시 수가 재성 재물입니다. 수가 사주에 없네요. 재성이 없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을 불리는 능력은 약하다. 대신 관성이 강합니다. 관성이라는 건 직장이잖아요. 직장은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성은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비겁이 내 재물을 가져가는 걸 막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재물이 어디 도망은 안 가고 보호가 된다. 월급을 계속 받기도 하고요. 재성이 없는 분들은 돈을 불리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소득으로 차곡차곡 모으셔야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수운이 왔어요. 수운이 와도 이게 내 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운이 왔을 때 조직의 큰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건 내 돈은 아니죠. 내 사주에 수가 없으면 수운이 와도 충분히 써먹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 실패한 남자분을 보겠습니다. 임수기 때문에 극화니까 화가 재물이죠. 근데 이 사주에는 눈을 씻고 봐도 화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면 안 되겠죠. 인성은 강하기 때문에 두뇌는 명석합니다. 관성은 여기 자리 잡고 있어. 관성. 구조로만 봐도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만 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대운에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정화가 뜨면 임수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합을 하려고 분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물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죠. 직장 생활을 했으면 부작용이 덜했을 텐데 이때 사업을 하셔서 실패를 하신 운이 됩니다. 본인 자체가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해서 사업을 했지만 재물을 취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 다음에 사업 실패하고 가난해진 남성분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갑이네요. 목급 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재물입니다. 사주에 재성입니다. 양인도 겁재도 강합니다. 관성이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관성은 절제 있고 힘이 없어요. 관성이 이걸 지켜주기도 어렵다. 재성도 없고 직장운도 약한 팔자를 좀 타고나셨어요. 상관은 강해요. 상관이 강하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관성은 약해지죠. 목화통명으로 표현력도 좋고 일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목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렴은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은 있는 분인데 사업에서 실패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됩니다. 금운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화운이 되면 상관이 강해져가지고 본인 일을 하시다가 사업 실패하고 분이 됩니다. 사주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부자 그룹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주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하셨더라도 재성의 유무를 일단 봐야 됩니다. 재물이 강하면 부자 그릇 정도는 크다고 봐야죠.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대부의 격이고요. 재성이 강한데 나는 약하면 운에 따라서 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죠. 내가 신강해지는 운의 흐름을 보면 재물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재물만 강해지는 운이 됐다 그러면 재물을 취할 수는 없죠. 일단 편재와 정재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편재는 아무래도 편차가 큰 재물이 왔다 갔다 거리고 정재는 월급이니까 거의 편차가 없겠죠. 안정성은 여기가 있고요. 사업성은 여기가 있는 거죠. 요즘은 직장에서 수억 대 연봉을 받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성공운도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업만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관성이 있어야 재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비겁으로부터 내 재물을 지키기 때문에 관성만 강하면 직장 생활하면 유리하고요. 재성이 어느 정도 있고 관성도 있다.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식신상관이 있으면 식신생재, 상관생재하기 때문에 재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 능력이라고 보겠죠. 근데 식신상관은 강한데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은 있지만 그 담아두는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없는데 무리하게 사업까지 하시면 이 소득이 부족할 수가 있다. 오늘은 내가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될 그릇인지 살펴봤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